어찌 보면 북한이 굉장히 극단의 상황에 놓였다가 러우 전쟁으로 한숨 탁 트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도 이제 북한에서는 당연히 6.25는 북한이 침략당한 거고, 땅에다가 사람들을 상매장하고 이것도 다 자기들 했던 거를 미군이 하고 왜 남조선 괴뢰가 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서 정말로 막 적개심 막 유발했는데 다 자기들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무섭고. 현재 북한의 실태를 알려주신다면요? 그래도 평양은 그래도 뭔가 공급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평양원에서. 이게 뭐 저도 이제 건너 듣다 보니까 정확히 뭐 확인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과의 어떤 고래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 한국 언론에서는 뭐 중국이 되게 북한 지역이 들어갔다 막 이러는데 그렇지는 않대요. 중국에서도 많이 물자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평양으로. 그렇고 뭐 러시아에서 일단 미리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인해서 어찌 보면 북한이 굉장히 극단의 상황에 놓였다가 러우 전쟁으로 한숨 탁 트인 거 아닌가. 예, 그 거래를 통해서 러시아에서 많이 이렇게, 그리고 지금 또 러시아에 외화벌이 노동자들 많이 나간다고 파견된다고 또 그러고 있고 하니까 평양은 조금 그나마 좀 코로나 완전 힘들었을 때보단 좀 나아졌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정확한 거는 모르겠어요. 예. 저는 양강도라서 그러는지 양강도는 정말로 중국과 장사를 해야만이 먹을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것은 농사도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오직 중국과 무역을 하고 밀수를 하고 이렇게 장사를 해야만 먹고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쪽에는 아직 문이 안 열렸대요. 아니, 세관 문이 열려도 세관에서 장사를 이렇게 물건이 들어가긴 하지만 옛날에는 막 세관 다리로 물건이 들어가는 횟수가 차량으로 막 몇십 대, 최소 50대 이상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한 3대가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 거 정도라고 해서 진짜 살기 힘들고, 그리고 그 북한은 진짜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북한 정권은 어떻게든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들이 살려고 일단은 머리를 쓰겠지만 어떻게든 운을 좋아가지고 이번에 러우 전쟁으로 일단 그 위험한 또 고비를 살짝 넘기고 있고 사람 장사를 해서 북한 정권의 주머니를 채워지고 있는데 그 아래 지방 주민들은 아무래도 힘드니까 그거에 대한 아웅성이 엄청 크다는 얘기가 있고, 예를 들면 사과가 이렇게 풍요로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풍요로운 걸 볼 수가 없다고. 예, 지금 다 이렇게 몇 알씩밖에 팔지 못한다. 저한테 평양도 뭔가 물건을 사도 1인당 이거 이상은 못 사게끔 제한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까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예전에는 돈이 없을 뿐이지 물건은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근데 이제 물건도 없어서 내가 사고 싶어도 1개 내지 2개 이상은 못 사게끔 이렇게 딱 정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탈북민들 가서 또 돈을 보내면 그 돈을 써야 되는데 못 쓴다고 하니까 이건 답이 나온 거죠, 뭐. 이제 이번쯤 망하겠지 하는데 코 한 번씩 그렇게 기회가 들어가. 그리고 김정은 자체가 그런 것 같아. 사람들을 정말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갔다가 딱 한 번 탁 풀어주고. 그게 통치 방식은 나 진짜 꼴보기 싫죠. 나는 김정은이 북한 주민 10명 남을 때까지 지는 살아있을 것 같아. 제일 마지막에 죽죠. 제일 마지막에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차만 애도 저거 얼마, 아유, 이거 다 폭파시켜야 되는데. 김정은 정권 이후 김 씨 일가의 4대 세습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어느 정도는 다 가닥이 잡혔다고 봐야죠. 이제 나 아들은 없다라고 이제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더라고요. 이제 왜냐면 김주애를 그렇게 띄우게 하는 거는 김주애가 후계자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가는 자리가 없잖아요. 뭐 핵무기도 그렇고 이제 군 문화 분야도 그렇고 다 나가는데 이제 이런 마당에 아들로 슬쩍 바꿔치기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냥 아들이 없는 거다. 아니면 아들이 어떤 정권을 이어받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게 북한이 지금 80년 동안 그렇게 이어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혹시라도 북한은 또 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 4대 세습마저도. 네, 그런 것 같아요. 김정은 등장할 때 있었지? 그때 난 어땠어? 나는 그냥 그때 김정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하면 있었어? 없었잖아. 이게 바로 북한이에요. 그냥 뭐지가 조금 김정일의 아들이 된다고 그래서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면서도 안 돼라고 생각하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나 안 돼라고 생각해지가 못했던 거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김주애가 등장하잖아요. 똑같아요.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김정은의 자식이니까
확보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자니까 여자인데 어린애가 또 통치한다? 그리고 좀 사대까지 간다? 뭐 그거에 조금 이렇게 갸우뚱하겠지만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안 되는데 해외에 나갔다가 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조금 정보를 접하는 사람들은 부글부글 하겠지만 정말 정말 무지몽매하게 그 주력을 그러니까 엘리트들은 다 깨인 것 같아요. 이거 뭔가 좀 잘못됐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정말 주력을 이루고 있는 노동자 농민이 안 바뀌어요. 그 진짜 콘크리트층처럼 딱 굳어져 있으니까 그래 그냥 내 먹고 사는 게 지금 너무 바쁘니까 되겠으면 되고 말겠으면 말고 일단 이거 처음 그다음 뭐 어떻게 뭐 장군 따지니까 돼야지 뭐. 그럼 안 됐다 했다가 어떡할 건데. 안 되는 세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되는 세상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 김정은이 어릴 때 김정은이 처음에 딱 뭐 그랬을 때 막 소문이 돌아다녔어요. 뭐 탱크를 뭐 무슨 뭐처럼 탱크를 엄청 잘 몰고 뭐 사격이 뭐 몇 살부터 총을 쐈다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애가 총을 쏜다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런 식으로 소문이 막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김주애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소문을 이렇게 퍼뜨리지 않을까. 저희가 그 교수할 때 내려왔거든요. 김정은에 대한 게. 그 교양 안에 딱 내려왔었어요. 근데 그때 다른 건 없었고요. 엄청난 그 사격 명사수다. 예,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 사격을 했는데 그 사격에 김정일이 감탄해가지고 총을 선물해줬다고. 예, 그리고 백두산에 올라가는데 운전을 엄청 잘하신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운전을 잘하시는데 그 운전이 최첨단으로 그러니까 최첨단 시대니까 해가지고 그거를 그 길을 뭐 막 하는데 뚫어가지고 어떻게 나갔다는 그런 근데 인간 내 내려와셔야 어느 순간에 뭔가 뭔가가 그 신이 낳은 자식들이니까 뭔가 다르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에이 이 말도 되냐 어떻게 명사수냐 이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아이들한테보다도 선생님들끼리 막 하다가 이게 좀 뭔가 저는 정보가 가장 중요해요.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깨워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처럼 정보를 이미 접한 사람은 이게 뭔가 북한 정권의 비현실적이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거를 꼭 탈북까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아니 한국에 마트에 가니까 장난감 총도 몇 세 이상이라고 딱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느꼈어요. 야 김정은이 3살부터 총 쐈다던데 여기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동학대지. 총을 지운다는 게 말도 안 되지. 아동학대 지금 대도리가 하고 있는데 무슨 ICBM 거기 학교 안 가냐고 김주애는. 그렇지. 맨날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그러게 김주애는 어디서 공부할까? 북한에 계실 때 6.25 전쟁에 대해 어떻게 배우셨나요? 자, 1950년 6월 25일 새벽 5시 선전포고도 없이 남조선 계례도당은 16개의 추종 국가들을 앞세워서 우리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침략해왔다. 그래서 어떻게 야공적 조선인민군 장병들을 통해서 3시간 만에 반공격으로 넘어가서 첫날에 서울, 두 번째 대전, 마지막 낙동강까지 밀고 나갔다. 그래서 그 말 들으면서 와 우리 군은 역시 강하고 우리 군은 역시 뭔가 막 이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웃기고 자빠졌네. 근데 와서 보니까 아니었죠. 저는 처음에 국정원에서 그 유교 그 녹화 영상을 봤을 때 이거를 믿어야 되나? 왜냐면 20년 넘게 받아온 교육이 있는데 다들 그 교육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교육 정말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교육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그런 교육을 바꿔왔으니까 분명히 한국이 좋아서 살려고 왔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을 보면서 내가 이 영상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북한에서 그만큼 수혜가 말한 것처럼 이 교육의 내용을 그냥 수시로 계속 6.25 때 되면은 그걸 공부를 했었으니까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고 뼈에 각인됐죠 뭐 어찌 보면은. 그래서 나 그 생각을 했는데 그 북한의 이제 다큐멘터리 보면 뭐 가요란 전투에 하면서 이제 뭐 옛날 영상 뭐 탱크 몰고 나가고 고지에 막 올고 막 총 따따따따 그거 보면서 야 우리 영적 조선인민군이 저렇게 잘 싸웠구나. 이게 어떤 사람이 어떤 선전 문구를 넣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에 따라서 그 이제 영상이 완전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영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대한민국에 가져와가지고 이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반공격을 해서 자기네가 살아남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여기선 그냥 침략 당한 거예요. 그렇지. 그걸로 이제 그 영상 똑같이 가져와서 여기서 이렇게 내레이션을 해서 이 영상이 원래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같은 영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중요하구나. 역사적 사실은 북한도 그 자기네끼리 이게 다 기록용어로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도 만들어 놨는데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역사는 이긴 놈이 쓰는 게 맞구나. 그럼 자죠. 역사도 다 왜곡이 되는 게 나는 저는 국정원에서 책을 봤었는데, 국정원에 와서 그때 그러니까 그 전까지도 이제 북한에서는 당연히 6.25는 북한이 침략당한 거고, 이제 그렇게 듣고 있다가, 근데 북한에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야, 저기 남쪽에서는 그러니까 북한이 침략한 걸로 얘기를 한대. 교육을 그렇게 가르친대.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엄청 막 조개심이 들끓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을 하고 있어 막 그랬었는데, 여기 그 국정원에 와서 책을 봤는데, 그 해방 직후에 이제 그 가수를 했던 분이신데, 그분의 어떤 자서전 같은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전쟁 당시에 그 노래를 하던 그분이, 예술을 하던 그분이 맨날 나가서 그러니까 갑자기 공산군이 들어오고, 인민군 들어오고, 이제 그 치하가 돼버리니까 나가서, 그때는 이제 막 재산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다 그냥 무자비하게 죽이고 막 이러던 시기였다 보니까, 그냥 가서 이제 사람이 어느 순간 완전히 패닉에 빠지면서 시체를 보고 피를 보고 이 순간부터 패닉에 빠지면서 수동적으로 이제 인민군이 하라고 하는 대로 이제 시체를 치우고 맨날 시체 처리하다가 들어오고 막 그 이야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썼는데, 그거 보는데 그때 그 상황이 그려지면서 우리가 북한에서는 오히려 한국군과 이제 미군이 북한에 와서 그런 짓을 저질렀다라고 배웠는데, 그거를 북한군이 그렇게 한 거를 이쪽에 상대가 한 것처럼 갖다가 얘기를 한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북한군의 어떤 무서움, 공포, 그때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모두 해본만이 안다고 그 역사를 이제 얘기를 할 때 다 자기가 했던 거를 고문 기술도 쓴 거 봐봐. 다 자기가 했던 거를 그대로 왜요? 막 땅에다가 사람들을 파묻고 생매장하고 이것도 다 자기들 했던 거를 미군이 하고 왜 남조선 괴뢰가 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서 정말로 막 에 독서를 하고 막 적개심 막 위반했는데 다 자기들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무섭고 그 생각 안 해봤어요. 16개 추종 국가들을 앞세워서 데리고 들어왔다 이랬는데 나는 살짝 그 생각을 했었어. 근데 왜 16개 국가는 왜 우리나라 안 도와주고 남조선 도와줬지? 북한에 있을 때 미국이 지려보내가지고 미국을 추종하는 그거라고 이제 그렇게.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다 왜 남조선만 도와줬을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정의라면서 우리가 정의롭다면서 그럼 우리를 한국에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러시아하고 중국밖에 없어. 그래서 그게 되게 의문 아닌 의문이었어요. 어릴 때 진짜 잠깐 했던 생각인데 근데 일단은 나쁜 놈들이야. 그게 근데 조작은 잘해요. 북한은 조작을 잘합니다. 글쎄요, 남학생들만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무협지나 삼국지 되게 좋아했고요, 남자애들이. 같은 친구들 중에 세계전쟁사,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거 그냥 책도 좋아하고 영상도 좋아하고. 저는 살짝 아니었어요. 저는 역사를 싫어해서 옛날 거 잘 안 봤는데 아무튼 그런 걸 많이 알았죠. 근데 이제 한국전쟁 얘기 나와서 당연히 북한이 침략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정원에 와서 북한이 밀고 내려온 거다라고 해서 일단 생각을 했죠. 어느 쪽이 맞을까? 어느 쪽이 맞을까? 왜냐면 남북이 워낙 이제 갈라져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무력 충돌하고 자꾸 그런 역사를 알기 때문에 상대가 상대를 비난하는 건 당연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게 한국이 침략을 당했을 수도 있겠네. 한 번도 반대로 생각해본 적은 처음 반대일 가능성을 열어뒀죠. 근데 한국에서는 당연히 북한이 침략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누가 맞을까? 이거 판단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저는 한 5, 6년 되도록 저는 판단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으로는 내가 이거를 어느 쪽이라고 내 신념을 갖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료를 찾아보고 내 스스로 그걸 납득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내가 언제 그걸 다 그러고 솔직히 한국에서는 당연히 북한이 쳐들어왔다고 하니까 오케이 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한국에 좀 스며들면서 또 여러 가지 듣게 되니까 상식적으로
예, 상식적으로 남쪽에서 밀고 올라갔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주변에서도 뭐 나중에 뭐 서련 뭐 비밀 문건이 뭐 발견되고 정말 생각 같아서는 그걸 보고 싶기도 해요. 진짜일까? 아직도 약간의 그 해소되지 않는 게 있긴 해요. 정말일까라는. 저는 저희 시아버님이 딱 그 아버님이 일사후퇴 때 내려오신 분인데 오빠 시댁에 가가지고 철 없을 때 오빠 진짜 대한민국이 전쟁 일으킨 건 맞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뒤에서 아버님이 아가야 맞다. 경상대 부산에 사셔서 어릴 때부터 딱 보는 아가야 맞다. 그래서 아, 북한이 전쟁 일으킨 게 맞다. 뭐 그러니까 북한이 전쟁 일으킨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에? 이러니까 아빠가 그때 일사후퇴 때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할머니가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막 싸안고서 업고 내려왔다고. 그때 그러니까 우리 시할머니 자체가 평양에서 사셨는데 그 일사후퇴 거기 배 타려고 그 어린애를 들쳐 업고선 거의 달리다시피 해서 갔다고 그러시더라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버지는 거기에 역사의 산증인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일사후퇴 때 내려와서 부산에서 고생하면서 그 평양내기라고 그 불렀던 그게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엄청 마음고생하시면서 거기서 그냥 이제 이 주먹으로 그냥 한 세기를 다 평정하셨더라. 그 정도로 이렇게 억세게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아버님이 뭐 이미 다 증명했었네. 그래서 그때부터 있던 방법 단지. 저희는 진짜 이것이 사실 진짜 엄청난 거예요. 사람이 그 살아온 아직 제가 북한에서 산 것만큼 한국에 와서 살진 않았는데 그걸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야 되니까 180도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그 메가더가 정말 철천지 원수였는데 북한에 있을 때는 여기 오니까 또 다르게 이거 너무 이게 뭐지 했는데 이제 하나들 정립하면서 아 이게 맞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어찌 보면 저희는 지금 여기서 사니까 여기서 교육을 북한처럼 받진 않잖아요. 우리는 여기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우리가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 게 판단을 하면서 또 우리가 스스로 답을 찾으면서 그런데 솔직히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아무리 몇 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먹고 사는 게 솔직히 먼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 대한 거를 파고들 시간이면은 솔직히 내가 좀 생기를 한두 더 급급하다 보니 못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아 내가 좀 이거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찾아보게 되는데 확실히 북한이 일으킨 거는 맞구나. 이건 확실하죠. 근데 받아들이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선택장애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뭐든지 선택해야 돼, 판단해야 되고 그게 제일 힘들어요.